자, 오늘 아침 뉴스는요,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일면에서 정말 다른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각 신문이 일면에서 어떻게 이 관련 기사를 다뤘는지 각 신문 일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2년 전이죠.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당시 시행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그러니까 5인 이상이죠. 그 사업장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2년 법 시행을 유예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선 시기를 2년 더 유예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받지를 않았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여당이 시행을 유예하되 2년 유예는 하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끝에 그걸 거부했다. 이게 이제 거의 팩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일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문 제목, 기사 제목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네요. 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 아, 걷어찼다. 예, 이렇게 해놨죠. 예, 다음 신문요. 중앙일보. 끝내 외면. 이렇게 해놨죠. 외면이나 걷어찬 거의 주어가 유예안이네요. 그죠? 네. 예. 동아일보는 적용 유예 무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상대적으로 중앙하고 조선보다는 좀 덜 흥분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유예 또 무산됐다. 그러니까 유예가 마치 원래 답이었는데 예, 무산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보통 이제 기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제일 객관적인 제목이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할 거예요. 결렬됐다. 네. 다른 신문들 지금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일종의 이제 원래 유예가 됐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기사를 뽑았던 반면에 경향신문은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네. 제일 객관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각 신문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신문의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조선중앙 동아를 볼 때는 마치 유예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걷어차고 무산되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신문 우리가 이제 내지 안에 종합면이나 이런 데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하잖아요. 일면에만 보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만 봐도 또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조선일보를 볼까요? 네. 일면 말고 안쪽에 있는. 네. 예. 3, 4면에 있는 것들을 좀 봐보세요. 조선일보는 83만 영세업자 호소 외면한 민주당. 지도부의 중재안도 거부. 이렇게 있고요. 경향신문은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 경향신문 4면입니다. 예. 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정말 다르죠. 이게 그럼 경향신문 얘기에 따르면 여당이 제안했다는 산안지원청이 알고 보니까 조사권이 없었다 이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뭔 얘기냐면은 예.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해온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50인 미만이 있는 어떤 사업장이겠지,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수 언론이 뭐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그게 어딘지를 콕 집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빵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이제 생각해내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제 있는 음식점 뭐 이런 거를
콕 집어갖고 이런데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제해가지고 지금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유예를 안 하면 자영업자들까지 다 큰일 납니다. 이게 보수 언론들의 그동안 보도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은 지금 유예를 민주당이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심이 있는 그런 유권자 집단의 말만 듣고 이 자영업자들은 버릴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걷어찬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선거랑 엮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어떤 협상이 오고 간 건지를 좀 주목해서 본 거예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제 민주당이 이 유예를 하려면 그러면 유예를 추가를 하려면 이미 3년을 적용을 안 한 건데 예. 그동안 3년 적용 안 할 동안 정부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 52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를 게을리한 것부터가 문제지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하려면 이 산업안전지원청은 뭐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그러면 유예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해서 대통령실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산업안전지원청을 우리가 2년을 유예해주면 2년 후에 설치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지원청이 갖는 권한 중에 예. 감독 조사 기능은 빼고 그냥 지원 기능만 넣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름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권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사업주가 무서워하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기사를 잘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제목만 본 거지 않습니까? 예. 기사를 잘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사실 유사한 이런 청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 여기에는 감독 조사 기능이 부여가 돼 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봐도 이게 맞지 않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가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이제 큰일 날 기사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근데 아무튼 간에 영국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라는 말처럼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효율성이 생기는 거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단속 조사 업무가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방 지원만 한다고 전제할 때는 그런 걸 하는 기구는 지금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논의를 해봤을 때 이 합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단지 유권자 집단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얘기를 해봐서 지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걷어찼다라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맞는 거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그러네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비정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몰인정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 예, 그 비판한 윤석열 거네요.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수신문만 보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본질이 뭐야?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얘기한 것의 요지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니라 보건지원청을 만들겠다고 협상안을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고 원래 민주당은 얘기했었는데 그건 지원청이라고 왜 굳이 이름을 지원이라고 이름 달았을까? 그만큼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축소시키는 안을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조사감독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땐 이거 보건지원청이라고 만들겠다고 했다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거나 나중에 유예하고 난 다음에 설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협상안으로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원래 원칙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 우린 그걸 지키는 게 더 가치가 중요하니 그거 가치를 지키겠다.
어차피 법 시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느 신문은, 보수신문에서는 지금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코멘트는 싹 넣어놨어. 근데 그런 내용을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전하긴 하되 다른 내용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싹 본질을 흐려놓고 민주당이 끝내 협상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신문을 비교하고 여러 개 기사를 비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법 얘기가 사실은 예. 뭐 우리가 이 신문 보는 코너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신문에 많이 이제 오고 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깐만 뭐 해드리면은 이 과연 그러면은 그 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한 일을 한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그런 거냐 저는 이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서 진짜 비정한 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신문이 이렇게 써도 되냐 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라고 지금 써도 되는 거냐 상당 의문인 게 실제로 통계나 이런 걸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고 있는 빈도수가 제조업이 아니면은 굉장히 네. 적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장이 이런 데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게 적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예를 들면 빵집이나 뭐 어떤 뭐 가게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시키는 이 빵집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빵집은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빵집에서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데는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다 없애고 마치 이 법을 적용을 하면은 지금 당장 빵집이 영업을 못하고 망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50인 미만의 다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현장,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장 다치고 죽어도 마치 되는 것처럼 이 현실이 유지가 돼도 되는 것처럼 열심히 얘기하는 이게 오히려 비정하고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것인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요 아이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정하다고 공격할까? 그러니까 이천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조위 구성과 관련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발의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참 비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정이란 단어 자체를 그때 썼군요. 근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 욕심,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수신문에서는 총선 때문에 지금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어제 이제 의총장 바깥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또 시위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붙잡고 이거 유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에 총선 앞두고 휘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역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